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오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한다고 해서 교실 안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편들거나 교육활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정치기본권이 통과된다고 해도 교실 안에서의 행위를 파당적인 행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은 분명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직무와 무관한 영역, 근무 시간 밖에서 또 학교 밖에서에서까지 교사의 이런 시민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수준에 맞는가 과연 그런 이제는 진지하게 살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원도 또 공무원도 한 사람의 시민이고 헌법상 이런 기본권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기준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교육활동의 중립성은 엄격히 지키되 교사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정치활동 이런 것들을 일정 범위 안에서 모두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규제가 심하고 국제 기준에 미달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여러 차례 권고했고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또 후보자께서도 유럽의 제도와 현장을 접해 보셨을 텐데요. 독일은 교사 상당수가 다 공무원 신분이지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활동 금지하지 않습니다. 또 영국도 마찬가지죠. 교사 개인의 시민적 권리를 우리처럼 포괄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이런 중립성과 기본권 다 조화시킵니다. 정치 사회적인 규범도 이제는 국제 표준을 좀 따라가야 하지 않나. 우리나라가 그래도 동북아시아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다라고 보는데 국제 표준을 따라가야 한다고 보고 그렇다면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았을 때 또 국제 표준 기준을 보았을 때 이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선생님들도 그 시민으로서의 관련된 권리와 그렇지만 이제 학교 내에서의 그 정치적 중립성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이에 어떤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사회적으로 좀 합의될 부분들과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 기본권 확대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국민적인 공감대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교사노조에서 인식조사했을 때 이거는 교사는 제외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76.7%가 교사도 퇴근 후에는 시민으로서 정치기본권 가져야 한다라고 답변했고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이것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수준으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해야 한다는 문항에 학부모 87.5%가 동의를 했습니다. 또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12월에 리얼미터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수업 중으로 한정해서 중립성을 지키고 또 직무 외 활동을 보장하는 국제 기준에 64%가 동의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다 과반이 넘지요. 그러니까 물론 이 결과는 학부모들이 교실의 정치화를 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네. 저도 학부모인데 오히려 저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자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업 안에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 또는 학생에게 정치적 파당적 편견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되 퇴근 후에는 이 근무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어떤 정책 참여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기본권 그리고 교사 교육의 중립성을 대립되는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이런 우려만 국민적인 우려만 있는 게 아니라 기준과 어떤 원칙, 장치를 분명히 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동의는 되는데 제가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거나 했던 부분들은 아니어서요. 관련돼서는 좀 저도 공부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당사자인 교원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퇴근 후에 SNS 활동이나 개인적 의견 표현까지 민원과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요.
더욱 문제는 근현대사나 민주주의, 뭐 사회 문제 이런 것을 가르치는 중에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라는 항의가 제기될 수 있어서 아예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어려워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계엄이 일어났을 때조차 다음 날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는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정치적으로 어떤 치우친 의견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정치적인 이야기, 사회 문제 이야기를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학교에서 더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회 문제를 던져주고 학생들에게 논쟁을 시키고 다양한 의견을 서로 토론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침묵하게 하거든요. 저는 침묵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침묵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하고 사회 문제를 배우지 못하고 정치를 배우지 못하고 인터넷 SNS에서 인스타에서 정제되지 않은 사실이 아닌 것들로 정치를 배워서 정말 많은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사였는데 교사일 때 제가 의료 민영화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그 친구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님께서 너희 선생님 빨갱이니?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사회 문제를 제기했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선생님이 사회 문제를 던지고 이거에 대해 얘기해보자 하면 뒤에서 조용히 친구가 저 좌파 교사 아니야? 좌파 교사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학교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민주자를 꺼내면 안 되고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고 사회 문제 얘기하면 안 되는 곳이 된 데에는 교사가 정치 기본권을 가지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는 지금도 정치 이야기를 당연히 중립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지만 교사들 스스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교사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되지, 무조건 하면 안 되지,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교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 교육, 또 공교육의 위기에 처하는 데 일조를 한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신다면 교육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이런 부처와 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총리실 차원에서 조정하고 국회 입법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꼭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전체 지난 어제 제가 이야기하다 시간이 모자라서 네네. 네. 갈등 조정, 총괄 교육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성숙되느냐 저는 이 문제에 달렸다고 봅니다. 총리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꼭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신 사항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 안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토론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고 어떤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 찬반 그리고 나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교육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들하고 협의 사항들 좀 챙겨보겠습니다.